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저희는 연예가 소식 그리고 연예인 스타들의 이야기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질 걸로 보입니다. 제주 산지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는 곳 있겠고요. 또 일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 등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대기 건조 지속되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5도, 한낮 기온은 5도에서 1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대부분 내륙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도 제법 쌀쌀한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그리고 스타들의 이야기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도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아 연예 전문기자, 또 배우 김서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연예 소식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최근 코미디언 김연영 씨가 프로그램에서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기 결혼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 전 남편과는 어떻게 만난 거래요? 네, 김연영 씨는 부산행 비행기에서 한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났는데 이분이 중매를 또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김연영 씨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굉장히 소탈한 매력을 가진 8살 연상의 전 남편에게 푹 빠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요. 네. 저도 김연영 씨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를 일찍 여여서 한 10살 이상 차이 나는 이런 아버지 같은 푸근한 남자 만나서 아버지한테 못 받은 사랑 받고 싶었다. 근데 만나봤더니 10살 이상은 아니어도 한 8살. 나이 차도 적당하고 손편지를 써줬대요. 그런 손편지 써주는 다정함에 흠뻑 빠졌다고 하네요. 보통 한 계절을 만나봐야 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1년 동안 참 다정하게 연애를 했고 태국에서 성대한 정말 공주처럼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태국에서의 결혼식. 내용만 쭉 들어보면 일단 드라마에서 좀 나올 법한 내용이긴 해요. 드라마에 있을 법한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아니 만나자마자 집에를 데려가더래요. 네. 본인이 이렇게 좀 내가 재력가다 사업가다 했는데 그 집도 가봤더니 드레스룸이 있는데 그 안에 명품이 가득 80평대 아파트인데 나 이런 아파트 3채 있어. 그리고 바닷가에 게스트하우스 있어. 굉장한 재력가임을 좀 과시했던 거죠. 그럼 결혼 생활은 어땠나요? 행복의 시작일 줄 알았던 그 결혼 생활이었는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남편의 실체, 정체를 알게 됐기 때문이죠. 앞서 사기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전 남편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나는 거네요. 네, 드러나는데 이게 조금 늦게 드러난 이유가 있어요. 이 서로의 직업 때문에 서울과 부산 좀 떨어져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남편 집에 갔더니 압류딱지가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과 결혼 2달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 재력가 사업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엄청난 빚을 가진 채무자였던 거죠. 뭔가 그 즈음에 큰일이 닥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믿어요. 아니 이거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이거 내 일 아니야. 형일 때문에 형 때문에 이게 가압류 딱지가 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한 3억 원 이거 좀 저 빌려주면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내 남편은 재력가고 남편의 형 때문에 조금 잠시 어려운 건가?
김윤영 씨가 3억 원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 그 돈 받고 나서 뭔가 김윤영 씨를 멀리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김연영 씨에게도 큰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셨던 건데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전 남편의 본색까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뭔가 돈을 또 요구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냥 돈을 요구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 남편이 친정어머니의 조의금을 내가 며칠만 쓸게라고 하고 그 돈을 가져갑니다. 그 돈을 가져갔는데 결국은 그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이 결혼 잘못됐다라고 깨달았다고 하거든요. 신뢰가 깨진 두 사람은 결국 별거에 들어갔고요. 이혼할 때 충격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김연영 씨가 남편의 무려 4번째 아내였습니다. 네, 진짜 황당하네요. 네. 아니, 뭐 이 일을 당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마음의 문이 안 열리겠네. 그렇죠. 김연영 씨도 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마음의 병이 생겼다. 누구를 소개해줘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모든 게 사기였다. 누군가를 다시 믿기는 확실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었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갑자기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이 그리움으로 많은 시청자들을 눈물 짓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겸 배우 김민종 씨의 이야기인데요.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절친 김보성 씨에게 내가 가슴에 한이 맺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정말 절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김민종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예전에 왜 정말 효녀들 이제 부모님 들어가시면은 이 묘소 옆에 움막 짓고 3년 지키잖아요. 네. 김민정 씨가 거의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부모님이 함께 지금 묘소를 쓰고 있어요. 그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짓고 산 속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 사실 이 김민정 씨 소문난 연예계 효자였어요. 막내인데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더 어떤 각별한 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요? 네, 이 부분 때문에 한이 맺혔다라고 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김민종 씨가 말을 하기를 어머니께서는 전날까지 사실 건강이 아주 좋으셨다가 당일에 나 2시쯤에 배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5시쯤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라고 딱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시간 후인 그날 저녁 7시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요.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이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그리고 그 순간을 회상하며 눈물을 지었습니다. 이게 부모님과의 그런 이별은 예견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도 이 준비된 이별, 또 갑작스러운 이별, 그 어느 것 하나, 그 너무너무 큰 슬픔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김민종 씨도 많이 힘들겠죠. 네, 요즘 김민종 씨는 술을 마셔야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술 기운에 사랑한다고 어머니에게 많이 말한다. 생전에 말하지 못해 후회스럽다.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좋다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또 모두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서지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스타들의 궁금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련을 극복하고 더 단단해진 부부 스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주제는 바람 펴도 지킨다. 참고 산 아내들입니다. 세다. 바람 펴도 지킨다. 참고 산 아내들. 예. 이 부부가 그렇대잖아요. 전생에 원수지간이었다. 네. 현생에 부부의 연을 맺는다. 네. 이런다는 건데. 야, 오늘 흥미진진하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그러시잖아요. 전생에 얼마나 지독한 사이였길래 이번에까지 만났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람 펴도 지킨다. 참고 산 아내들. 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김수현 씨, 첫 번째 아내는 어떤 아내인가요? 자,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2017년 한 방송에서 자녀, 그리고 손녀, 지인들을 모시고 이것을 기념해서 화제가 됐던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손녀가 등장하는 정도면 네. 은혼 씨 이상으로 봐야죠. 그렇죠. 네, 리드가 감이 좋으신데요. 네.
자, 그렇다면 재용이 MC의 의견을 받고 제가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혼식 아니고 금혼식입니다. 금혼식. 네. 금혼식이면 50년. 네. 부부가 같이 50년. 저건 대단한 건데. 네. 연예계 부부 중에 50년 이상 같이 산 부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네, 같거든요. 그렇죠.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결혼한 지 53주년이 되시는 분인데요. 이 부부에 대해서 박원숙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아유, 그러나 저러나 진짜들 독해. 우리 애들도 살아. 너무 오래 산다. 아직도 안 질려. 남들은 2번, 3번 하는데 너무 지루해. 누군지. 굉장히 근데- 친하신 분 같은데요. 그렇게 막 날씬하신 분은 아니신 것 같죠. 그리고 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 부러워서 저래.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부러움이. 아이, 그럼. 네. 너무 지루하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박원숙 씨가 나왔다는 게 배우 부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연령 또래 그렇죠. 정도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친근하게 말할 수 있는 친한 사이다라고 네. 보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번에 두 번째 힌트 드릴 텐데요. 이분은요, 김혜자 씨 그리고 고두심 씨와 이 분야에서 트로이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 트로이카면은 여배우 트로이카인데, 네. 그죠? 여배우 트로이카 중에 김혜자 씨가 들어갔다. 네. 고두심 그렇죠. 고두심 씨가 한 분야가 들어갔으면 있어요. 한 분야에서. 국민 엄마. 엄마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힌트 드릴게요. 식품계 CF 트로이카였습니다. 누가 있지? 일단 김혜자 씨랑 고두심 씨 같은 경우는 네. 그 엄마의 손맛. 그쵸. 그렇죠. 그 트로이카였는데. 아, 그쵸. 그쵸. 이 좀 맛이 비슷할 뭐 수 이런. 있어요. 엄마의 손맛은 아니었고요. 다른 손맛이었는데 네. 제가 CF 카피를 통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국물이 끝내줘요. 이런 느낌의. 아니, 그거 우리- 이 연령대가 아닌데? 그러니까 더 어린 배우들 아니에요? 네, 라면인가? 네. 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라면, 왔어요. 라면? 국물이 라면. 끝내주는 그런 음식이에요. 오. 자, 국물이 끝내주면 설렁탕이나 곰탕 이런 쪽인데. 자, 네. 조금 더 힌트를 드릴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네. 한 라면 회사의 전속 모델로 활동을 했습니다. 앞서 잠깐 보셨지만 푸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특유의 웃음소리 그리고 편안한 느낌의 목소리 덕분에 사실상 라면 CF 모델의 영원한 어머니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3년 동안이면 13년 동안 하다가 네. 그 라면 그걸 그만뒀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만둔 상태인데 네. 왜 그만두었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도 조금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자 연예인 최초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당선된 여기. 이후에 이 라면 회사에서 부담을 조금은 느꼈겠죠. 그래서 전속 모델 해지했다고 합니다. 종류를. 지영이 누군지 씨 알 말이 것 딱 같아요. 맞았어요. 네. 아까 국물이 끝내줘야 할 때 설렁탕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분이 선전한 그 라면에 탕자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은 국회의원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뭐 대충 감이 오실 네. 텐데 일을 하셨고 다시 방송에 복귀를 했는데요.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을 해보니 몇십 년 동안 쌓아온 배우로서의 공든탑이 몇 년 안에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네.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방송에서 주는 힘이 더 큰 것 같아서 방송이 내 길이다라고 깨달았다. 전했습니다. 자, 얼추 이제 네. 우리는 감을 잡았는데 아직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다 왔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네, 수 있어요. 그 세 번째 힌트 가죠. 가볼게요. 네. 보통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데뷔하는 작품이 있고 데뷔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조금 이 신세대 그리고 조금 막 데뷔하시는 분들은 주인공 아역 같은 거 네. 아니면 주인공의 뭐 동생 이런 식으로 데뷔를 하는데 이분은 조금 남달랐습니다. 자, 바로 힌트입니다. 중매인. 중매인 역으로 데뷔를 했어요. 중매인 역할을 했어요. 네네. 다 왔다가 마지막에 좀 헷갈리시네요. 아니 이거 우리가 모르지 뭐 중매인 역할을 했는지 뭔지. 근데 어쨌든 앞에 힌트로 봐서는 자, 뭐 합창합시다. 네. 하나, 둘, 셋. 처음으로 합창을 들었네요. 본인 비주얼 안젤리나 졸리라고 불리는 강부자 씨입니다. 네. 강부자 씨 하면 굉장히 다양한 작품에서 국민 엄마, 국민 배우로 명성을 떨친 분이잖아요. 근데 데뷔를 중매인으로
네. 그 역할로 하셨다는 게 좀 신기해요. 네, 1962년도 K본부에서 이제 K채널에서 2기 탤런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강부자 씨가 드라마 구두창과 트위스트에서 과부의 중매를 서는 중매인 역으로 출연을 했는데요. 이때 더 놀라운 것, 이 중매인의 극중 역할이 45살이었어요. 근데 이때 실제 강부자 씨의 나이가 22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중매인 역할을 40대 중반의 역할을 굉장히 잘 찰지게 역할을 소화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 업계에서 이 엔터 업계에서 굉장한 평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풋풋한 신인 배우한테 나이보다 많은 그런 역할을 시킨 그렇죠. 뭐 무슨 이유가 있었나? 아무래도 인상이 좀 넉넉하고 푸근한 느낌을 줘서 그랬던 게 아닐까요? 아니 이제 내가 22살인데 40대 연기를 했다. 푸근한 인생만으로는 안 되죠. 사실은 정말 연기력, 탄탄한 연기력에 있어서 가능했던 건데 또 하나의 배경이 있어요. 아까 1962년에 공채 2기로 데뷔했다 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1기 뽑고 한 수개월 만에 금세 2기를 뽑았다 그래요. 네. 왜 그랬나 봤더니 그 KBS 1기에 정혜선 씨, 김혜선 씨, 태연실 씨 당시 이 공주같이 예쁜 탤런트밖에 없어서 아니 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엄마하고 딸 해야 되는데 엄마 역할 할 사람이 없네. 그래서 금세 2기를 뽑았다고 해요. 예.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엄마 역할을 하려면 연기력 좋은 배우들로 2기를 뽑은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강부자 씨에 대한 얘기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 네. 오늘 주제가 뭡니까? 부부. 참고 살 아니에요. 뭘 참고 살았는지 그럼 이제 남편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네. 남편이 뭐 우리가 다 알죠. 첫 만남이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남편 다 알죠. 네. 배우 이무건 씨인데 사실 두 분이 동기예요. 이 K본부 공채 2기의 동기입니다. 예. 그런데 강부자 씨 일찍 중매인만 한 게 아니라 일찍 어머니 역할 했잖아요. 사실 이무건 씨가 3살 연상인데 극 중에서 강부자 씨 엄마, 이무건 씨 아들 연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강부자 씨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맏며느리감 인상이어서 그럴까요? 굉장히 또 그때 피부도 좋고 아름다우셨고 무려 9명의 이 남성들이 대시를 할 만큼 인기가 많았다 그래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무건 씨였습니다. 강부자 씨를 향한 경쟁률이 9대1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 첫눈에 그럼 반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외모를 안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부자 씨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무건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물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끌렸다. 나보다 3살 위인데 이 해군 의장대 출신이라 몸도 반듯했다. 라면서 이 남편의 첫인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9명이 어쨌든 동시에 대시할 정도면 그 당시에 강부자 씨 인기가 대단했겠네요. 너무 부러운데요. 그렇죠. 인기 대단한 거죠. 그리고 외모 안 보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무건 씨 굉장히 잘생기셨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무건 씨가 택해졌느냐. 단순히 외모만은 아니고요. 이 9명 이 남자분들 중에 대부분 편모스라의 외아들이 많았다고 해요. 굉장히 강부자 씨가 마마거렸나 봐요.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편모 어머님 한 분 계시고 외아들이라는데 안 돼. 그러면 남자분한테 그대로 전했대요. 우리 엄마가 안 된대요. 그런데 이 이무건 씨, 어이구 형제 많은 집, 남매 많은 집의 장남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강부자 씨가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승낙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무건 씨를 본 어머님의 말씀. 아우 다 잘생기고 다 좋은데 귀가 못났다. 오죽하면 흠잡을 데가 없어. 귀 하나 정도? 예. 네. 강부자 씨 마음에도 들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마음에도 들었던 건데 그러면 결혼까지 가게 된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강부자 씨가 참 좀 남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이가 참 과묵한 편이다. 뭐냐면 우리 직업은 이제 마이크 앞에서나 이 안방극장 연기할 때는 말을 많이 하고 평상시에는 좀 과묵한 그게 좋은데 서로 같이 일을 하면서도 만났을 땐 좀 말이 없는 요 점이 통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비밀 연애를 무려 4년간 말없이 하다가 결혼에 꼴이 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나 과묵했던 이무건 씨도 지인들에게 자랑은 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에서 아내 강부자 씨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내 강부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금혼식까지 올리시고 지금까지는 너무 알콩달콩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주제가 참고 산 아내들.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고백을 해서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방송을 통해서 강부자 씨가 남편인 이무건 씨의 지속적인 외도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은 물론이고 다음 날까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장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근데 바람이야 많이 폈지. 바람을 폈어도 나는 그거 다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지. 이 이모 나가서 우리 헌주 돌대에서 아장아장 걸을 때 나가서 막 사흘씩 안 들어오고 저거 하고 그래도 나는 그거를 입 밖에도 안 내고.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특히 여자 입장에서 내가 뭐 임신했을 때 혹은 내 아이가 어려서 나 혼자 막 열심히 육아하고 있는데 딴짓했다? 이거 진짜 용서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로서는 좀 저는 그릇이 작은가 봅니다.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외도 상대가 강부자 씨에게 와서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강부자 씨가 그냥 담담히 아무렇지도 않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받아줬다고 하거든요. 네. 아, 정말 힘들었던 지난 세월에 대해서 차분히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릇이 더 작은가 봐요. 막 화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도대체 참으셨을까요? 그렇죠. 저도 나이가 많지만 또 저보다는 확실히 앞세대고 어떤 세대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다 싶은데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자식 보고 53년 참았다. 아니 그 사람 호적 옆에 내 이름 있고 그 아래 애들 이름 있는데 뭐 바깥에 나가봤자 돌아오겠지? 난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요즘 세대와는 다른 부부간을 얘기하셨죠. 근데 무조건 참고 살진 않았을 텐데. 특별한 무슨 저 비법이 있었을 텐데요. 비법은 없고 네. 그래도 이 속 썩는데 무슨 비법이 있겠습니다. 철칙은 있으셨다고 그래요. 어떤 철칙이냐. 굉장히 사실 많이 싸우셨다고 해요. 참아도 싸울만 하죠. 네. 그런데 두 가지. 자, 싸웠다고 해서 친정 가지 않는다. 싸웠다고 해서 각방 쓰지 않는다. 바로 그 자리에서 푸셨다고 하네요. 네, 메모하겠습니다. 절대 친정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푼다. 네. 정말 그 시련을 극복하신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 여자들이 집에서 그 아들 얘기하고 이럴 때 네. 내가 낳은 아들하고 데려온 아들을 얘기한대요. 데려온 아들이 남편이래. 너무 공감이 되네요. 그건 뭐 데려온 아들은 기운 빠지면 들어온다. 자, 강부자 씨 얘기 나눠봤고 다음 분은요. 네. 자, 굉장히 그릇이 큰 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분도 그릇이 큰 바람펴도 지킨다 참고 산 아내들. 두 번째, 이분은요. 에세이, 자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무려 10권 넘게 집필한 작가라고 합니다. 첫 번째 힌트 바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아니 배우 생활을 하시면서 10년 동안 이런 책을 10권이 넘는 책을 집필하셨다는 거 보면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분 같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우가 되기 전에 원래 국문학과에 진학할 정도로 글솜씨를 뛰어난 글솜씨를 가진 문학 소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게 되고 이 등록금을 낼 돈이 없자 한 이제 대학 교수께서 연예인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면서 탤런트 모집에 응모를 했고 그때 배우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모르겠어. 네. 베스트셀러 작가만 가지고. 이거까지 정말 어렵죠. 네. 그럼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분이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뭐 책 분야가 굉장히 많지만 그 분야 중에서 요리서적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요? 요리서적. 그러면 요리 솜씨가 좀 있으신 분이네. 정답! 빅마마! 배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빅마마라고 하기에는 좀 몸집이 조금 작으실 수도 있는데요. 자, 좀 혼란스럽죠. 제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보면은 확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요리 프로그램 MC. 알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작가. 여배우신데 네. 요리 프로그램의 MC다.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저 잘 분 안 모르겠어요. 계시죠. 최근에 요리 프로그램 MC. 저는 알 것 같고 하나 더 누굴까요? 보태자면 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욕을 굉장히 찰지게 하시는. 욕을 네. 찾게 하시는. 예은혜 씨는 맞죠. 완벽하게 지금 흐름을 찾아가고 네.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요 힌트까지 드릴게요.
연기의 달인. 나도 알겠다. 네. 요거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리 프로그램 MC고요. 욕 연기의 달인입니다. 아, 진짜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찰지게 하시더라고요. 입에 짝짝 달라붙어. 네. 찰지게 잘. 대한민국에서 이분만큼 욕을 시원하게 재미있게 맛깔스럽게 하는 분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답! 네. 제가 맞추겠습니다. 한국의 나탈리 우드로 통했던 배우 김수미 씨. 아마 뭐 우리 예인 MC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입니다. 정말 찰진 욕 연기로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엄마 배우 김수미 씨입니다. 김수미 씨는 근데 저렇게 생기셨는데 어떻게 또 일용엄니 역할로 우린 잘 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너무 농촌 예쁘시다. 드라마에서 일용엄니 역할로 굉장히 오랜 사랑을 받았는데 김수미 씨가 만 29세에 일용엄니 역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무려 22년이나 이 역할을 소화를 했는데요. 이 역할로 M본부 연기대상을 수상하면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죠. 20대 일용엄니 역할을 아니 뭐 분장으로는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 목소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딱 생각하면 일용엄니는 일용아 그 이상한 그 목소리 있잖아요. 사실 전원일기 처음 시작할 때 일용엄니 주연이 아니었다 그래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있어도 없어도 되는 깍두기 같은 정도? 그래서 첫 드라마 촬영하는데 대사가 딱 하나였다 그래요. 일용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빨리 일어나라. 제가 흉내도 못 내겠네요. 근데 요거 하나였는데 김수미 씨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흑백 TV니까 오히려 얼굴에 이 어떤 노안, 이 분장은 잘 보이지 않는다. 더 할머니 같이 보이려면 목소리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일용엄니, 일용아 이 목소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배역이 점점점 늘어나서 주연의 자리까지 가신 거죠. 재밌거든. 어떻게 보면 동네 아줌마 그냥 이렇게 시작했다가. 그렇죠. 워낙 연기를 잘하시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또 주제에 맞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올해로 결혼이 47년 차신데 드라마 부부의 세계 있잖아요. 그게 딱 내 얘기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첫 만남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떻게 두 분이 만나게 되신 거예요? 자, 두 분의 첫 만남에 중매인이 있었습니다. 강부자 씨는 중매인 역할로 데뷔를 하시고 이 김수미 씨와 남편을 만나게 한 중매인, 가교 역할을 한 분이 있는데 바로 가수 정은희 씨예요. 어느 때 방송에서 대기실을 함께 쓰셨다는 겁니다. 그때 정은희 씨가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까?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러 갔대요. 그런데 한 남자가 다가와서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 촌수로 따지면 정은희 씨의 한 할아버지 뻘쯤? 어떻게 보면 정은희 씨가 정말 아름다운 이 다리 역할을 한 거죠. 그럼 계획된 만남이었네요. 약간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첫눈에 반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밀어붙이거나 이런 거잖아요. 네. 어땠나 모르겠네. 남편분이 김수미 씨에게 첫눈에 반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남편분이 김수미 씨를 무려 2년이나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수미 씨가 거절을 하다가 안 돼서 내가 결혼할 남자가 있으니까 그만해라 라고 핑계를 댈 정도로 끝까지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끈기 있고 좀 우직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2년씩이나 구애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남편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럼 내가 너 결혼식 전날까지만 전화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남편분이 어머니께 나 김수미가 딴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대시에 김수미 씨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나요? 사실은 이 남편분만 본 게 아니에요. 김수미 씨가 시어머니의 이 인품에 반해서 결혼을 결정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게 이 남편분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김수미 씨를 찾아온 거죠. 그런데 내 아들이 자랑한 게 아닙니다. 이 시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아들 아직 철이 없어요. 돈도 벌 줄 몰라요. 유복자인데 그러니까 김수미 씨가 한번 데리고 살아볼래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청혼을 하신 거죠. 그런데 김수미 씨가 제가 비하인드를 조금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김수미 씨가 이 결혼을 선뜻 받아들인 이유가 있었어요. 김수미 씨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만났었던 남자친구분이 있는데 결혼을
성사를 하려고 이제 그쪽 어머니를 뵈러 갔더니 이 결혼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너는 일단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너는 연예인이고 마지막으로 너는 조실부모여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이고. 근데 김수미 씨가 그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서 대학은 가면 되고 연예인은 그만두면 되는데 조실부모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후부터 남자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만나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처가 있었는데 지금의 시어머니는 솔직함과 인품이 있으셔서 그 모습에 반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얼마 전에 결혼한 사람으로서 속상한데 그 많던 사랑이 다 어디 갔을까요? 마음이 변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년을 따라다니고 김수미 씨와 결혼 못하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막 이랬던 사람이 세상에 김수미 씨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이게 바로 임신 3개월 때 얘기예요. 나가서 하루 이틀 안 들어온 거냐? 아니 6개월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아니 어떻게 그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그렇죠. 이 김수미 씨가 참 속이 넓으신 것 같은데 남편이 호텔 수영장에서 다른 여자들과 막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친구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수미 씨가 누굽니까? 이 차이진 용연기를 하시는 분 아닙니까? 바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이 파리채로 막 때렸는데요. 이 남편분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김수미 씨가 허탈해서 화조차도 낼 수 없었다고 하거든요. 왜요? 어떤 얘기를 했대요? 바로 이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수미야, 나 내일도 수영하러 가야 되니까 보이는 이쪽 말고 이 아래쪽을 때려줘.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재영 MC님? 이 정도면 뭐 놔야죠. 네, 놔줘야 됩니다. 네. 철이 없기도 하지만 조금 보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짐작하시겠지만 조금 유복자이기도 하지만 유복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철없이 아니 결혼하고 아내가 임신 3개월인데 6개월 미혼인 친구들이랑 놀러 다녔고 남의 신고로 호텔 수영장 쫓아간 정도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도 할 정도로 마음고생을 김수미 씨가 많이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혼 결심 안 했겠어요? 이혼 결심 했죠. 했는데 이때 또 다시 한번 결혼의 계기였던 시어머니가 등장하십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며느라 너는 화장실 가서 버리는 거 빼놓고는 하나 버릴 데가 없는 애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살지 마라. 이혼해라. 근데 내가 너 연애 생활 안 해도 되게 충분히 지원은 해주겠다. 그러니 내 아들이랑 살지 마라 하면서 턱 딱 문서를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러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김수미 씨는 뭐라고 대답하셨대요? 김수미 씨 정말 여기까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헤어지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어머니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 사람 30년 더 데리고 살면서 고쳐놓을게요. 어머니가 못하신 거 제가 사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후에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라고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속속에서 소가리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마음은 되게 좀 따뜻하셨던 분 같아요. 뭐냐 하면 김수미 씨의 오빠가 계신데 소아마비를 앓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수미 씨한테 패기칠까 봐 이 사돈댁에도 안 오다가 어느 날 방문을 했는데 이 남편분이 봤더니 다리를 저시는 거죠. 근데 내 아내 오빠를 위해서 다리를 이제 절다 보면 한쪽 이제 저는 다리가 바지가 땅에 끌릴 수 있잖아요. 한쪽 바지를 짧게 맞춰서 오빠한테 드리고 이제 부잣집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명품 시계 같은 거 막 비싼 시계 막 주면서 형님 하면서 잘 모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또 고마워서 김수미 씨가 3년을 고마움을 가지고 마음을 달래며 사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3년 합해진 게 30년 되고 계속 넘어온 거죠. 섬세한 부분이 있긴 하셨는데 저는 속이 좁아서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김수미 씨 얘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람 펴도 지킨다 참고 산 아내들. 다음 스타는 누군가요? 자, 세 번째 스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1960년대 후반 10대 나이로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특유의 맑고 청아한 음색과 화려한 무대 매너로
데뷔와 동시에 큰 사랑을 받으며 최고의 여가수로 자리매김한 분입니다. 집안 역시 음악에 조예가 깊은 집안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다 음악 집안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버님께서는 피아니스트, 작은 아버지는 밴드 마스터, 오빠는 기타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힌트 한번 드려볼까요? 가요계 스타 패밀리입니다. 그냥 뭐 기타리스트, 뭐 피아니스트 아니고요. 스타 패밀리입니다. 가요계 스타 패밀리면은 노사연 씨 생각이 나는데 아니야. 이무송 씨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안 그러셨습니까? 그 데뷔를 10대 때 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힌트와 비슷한데요. 이분은 대중가수 최초로 국제가요제에서 수상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분입니다. 국제가요제면 국제가요제.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원조 케이팝 스타 이런 분인가요? 이제부터 감이 슬슬 올라오시는데요. 첫 국제가요제니까. 번째 힌트가 바로 패튀김 씨 원조 케이팝 스타입니다. 두 번째 힌트. 자, 이분이요. 1970년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가요제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한 번이 아닙니다. 수차례 받으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요. 이에 따라서 별명이 국가대표 가수가 됐습니다. 국가대표 가수. 아니 요것만 들으면 전 패티김 선생님 생각이 나요. 네. 굉장히 국제가요제에서 상도 많이 받으셨고 네. 원조 케이팝 스타 미국에 가서도 활동을 하셨고 근데 가요계 스타 패밀리 요 부분이 조금 아닌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래가 뭐예요? 어떤 노래? 노래를 말씀드리면 한 95% 정도는 하실 것 같은데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빗속의 여인들 쓰지 않나, 꽃길, 나오미의 꿈, 꽃밭에서 등 가수의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한 방송을 통해서 가수 조영남 씨, 그리고 송창식 씨, 윤영주 씨, 그리고 김세환 씨와 함께 세시봉에 오른 유일한 여가수임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송창식 씨는 이분과의 듀엣곡을 자주 부르며 호흡을 맞췄다고 하고요. 또한 우리가 젊었을 때 이분이 최고의 가수였다. 세시봉에 있는 친구들 가수들한테는 이분이 진짜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다 우리 왔죠? 재호 아나운서는 감을 좀 저는 잡으신 이제 것 알겠어요. 같아요.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세시봉의 여신.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힌트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세 번째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오작교. 오작교? 정확한 조금 아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김수미 씨를 이렇게 해주신 분이 확실하네. 누구였다? 정훈이 씨. 네, 정답입니다. 1970년대를 주름 잡았던 가수 바로 정훈이 씨입니다. 정훈이 씨 지금 나오는데 다이애나 로스로 통했죠. 네. 소극적인 미모예요. 예. 그리고 정말 가창력이 좋았고 정말 뭐 세시봉의 신이었을 뿐 아니라 정말 한국 가요계의 신이었는데 남편분도 사실 저도 생생히 기억해요. 1970년대 락밴드 라스트 찬스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여기서 김태하 씨가 보컬로 했는데 굉장히 섹시하셨고 네, 바로 정훈이 씨하고 김태하 씨도 라스트 공연장에서 만났다고. 라스트 찬스의 공연장.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 김태하 씨의 라스트 찬스였을까요? 네, 굉장히 멋있었기 때문에 이 정훈이 씨도 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부부 당시로서 굉장히 파격적인 시작을 했어요. 파격적. 당시에 파격적이다 하면 뭐 속도 위반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래요? 뭐냐면 아예 속도 위반이 아니라 그냥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첫째를 낳고 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뭐 서른도 씨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자분들이 여자분 꼬셔서 어떻게 뭐 배 끊어지는데 데려가시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소문이 이렇게 난 거예요. 아니 정훈이 씨가 그렇게 제안했다던데. 그래서 정훈이 씨에게 확인이 들어갔죠. 네. 아니 정말 사실인가요? 그랬더니 정훈이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남편이 망설이고 있길래 멍석 깔아준 거죠. 아주 쿨하시죠? 네, 시원시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로 생각을 해보자면 연애, 결혼, 출산이 여자 연예인에게는 어느 정도 타격은 있었을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송가가 좀 발칵 뒤집혔겠는데요. 야, 어쨌든 정말 파격적인 러브 스토리인데 네. 남편 김태하 씨하고 뭐 각방을 쓰고 있다. 각방 쓰는 네. 연예인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정훈이 씨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가 올 무렵부터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갱년기가 올 무렵에는 이상하게 남편도 꼴도 보기 싫고 애들도 보기 싫고 심지어는 내 형제들도 보기가 싫었다. 그래서 각방을 쓰기 시작한 지 한 15년이 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숨겨진 과거를 고백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사실 뭐 각방은 갱년기 여성들이 사실 등에서 불나거든요. 이 원하는 방의 온도가 달라서 각방 쓸 수도 있는데 그거가 아니라 과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 가요계 스타 패밀리라고 했잖아요. 가수 현미 씨 이제 이모뻘이잖아요. 그 분이 옆에서 다 지켜보신 거죠. 증언을 하십니다. 저도 현미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가수 김태하 씨, 이 라스트 찬스의 보컬 김태하 씨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섹시함이 줄줄 흐르고 그래서 여자들이 너무 많이 꼬였다는 거예요. 현미 선생님 표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바람펴도 지키고 산다잖아요. 이분도 외도가 끊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정훈이 씨 대단한 것 같아요. 누군지 알아도 뭐 당연히 연락한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만나러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뒤에서 뒷담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욕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훈이 씨 그러면 누구 때문에 버텼을까? 다 김수미 씨 시어머니 두 분이 좀 친해서 그런가요? 이분도 시어머니 덕에 버텼는데 좀 버틴 방법은 달라요. 김태하 씨가 이렇게 막 정신없이 놀고 아니면 이렇게 막 늦게 들어오고 잘못을 저지르고 이러면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서는 아들 붙들고 먼저 혼내셨대요. 크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너무 먼저 야단을 치시니까 정훈이 씨는 또 그거 보면 마음이 이렇게 좀 풀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시어머니가 선수를 치시죠. 그렇죠. 정훈 씨가 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것이냐. 우리 두 MC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우리 이재용 MC님은? 아니, 뭘. 네, 제가 아침부터 분란을 일으켰고요. 네, 다시 태어나도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짓궂게. 그런데 김태하 씨가 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정훈이 씨를 만나면 나야 너무 좋지. 안 도망가지. 다 용서해주지. 거기다가 노래까지 잘하지. 돈 잘 벌지. 나는 땡큐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또 이야기를 하면서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네. 제가 막 속이 타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아니, 그럼 반대로 정훈이 씨는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해요. 네, 정훈이 씨 아주 정말 솔직하고 쿨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MC랑 좀 비슷한데 아니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지 뭐 이렇게 힘든 거를 다시 하라고 내가 모르니까 했지 이걸 알고 다시 하라고 아우 난 안 할 거예요 결혼 안 해요 하하하 웃으시는데 사실 제가 두 분이 함께 하시는 어떤 공연장도 있는 카페 저 지역에 있는 데를 가봤어요. 좀 궁금해서 정훈이 씨 뭐 그 카페가 정말 공연장이 되게 금세 이 카리스마로 압도하면서 노래 너무 잘하시고 남편분이 뒤에서 과거엔 보컬이었지만 이렇게 드럼도 치시고 기타도 치시고 하는데 좋네. 두 분이 어떻게 사시든 저는 너무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훈이 씨 계속 노래 부르시는데 우리 김태하 선생님 이렇게 연주하시다가 반주하시다가 가서 이 객석의 손님들하고 또 담소 나누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요게 또 두 분의 사시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게 맞으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한번 보죠. 자, 마지막 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아내와 다시 결혼을 하겠습니다. 요즘 뭐 좀 어려워요? 크게 잘못한 일 있으세요? 아닙니다. 네, 네, 다음 방송에 하겠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 자, 마지막 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분들은 극 중에서 부부로 만나서 실제로 부부가 되신 분입니다. 첫 번째 힌트 드리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한번 일단 드려볼게요. 영상시대 일기입니다. 영상시대 일기. 진짜 어렵네요. 네. 쉽지 않죠? 영상 시대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975년부터 약 3년간 진행한 청년 영화 운동이었습니다. 이 영상시대가요. 영화 관련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결성된 단체고요. 이분이 여기에 일기로 뽑혔다고 합니다. 일단 활동을 하셨던 시기가 1970년대 이후다. 이거고. 네. 힌트 좀 더 주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죠. 오늘 제가 앞에 드린 힌트들이 너무 쉬운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좀 힘을 썼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드릴 텐데요. 이분이 남편도 배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부부를 만났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시아버지도 배우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원조 배우 2세 남편입니다. 시아버지가 자. 배우면은 많죠. 뭐 박노식 씨. 네.
아들 박준규 씨도 이덕화 계시고 이덕화 씨도 계시고 그리고 또 독고성 씨 아들 그렇지, 독고영재 씨도 계시고 굉장히 많이 계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뭐 박준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박준규 씨가 아니라는 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박준규 씨가 인정한 원조 배우 2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보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에 대한 힌트를 살짝 드려볼게요. 이분의 아버지께서 1946년도쯤 이제 데뷔를 했고요.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 수상작인 영화 마블을 비롯한 여러 작품을 통해서 국제영화제의 얼굴을 알린 첫 한국 배우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 신성일 씨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바로 이분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마부의 주인. 지금. 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미 알아버렸는데 일단 그래도 저는 감추고 말씀을 드리면 이 아버님, 이 마부가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칸에서 무슨 상 받았다, 기생충이 칸에서 황금 종려상 받아도 대단하다. 이게 2019년이거든요. 근데 1961년에 네, 베를린에서 은검상 2등상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뭐 연출도 좋고 소재도 좋고 다 좋았지만 여기서 이분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이게 한국전쟁 6.25 뒤에 우리가 굉장히 모두가 가난하고 살기 어려워요. 이 도로도 다 비포장 도로예요. 그 흙길을 철퍽철퍽 마차를 끌고 가는 남자입니다. 이분이 연기한 굉장히 연기파 배우였고 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우리 아버지의 참 아버지상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정말 연기가 대단해서 이때 당시에도 이거 뭐 은검상 아니면 나무주연상이라도 받는다. 이럴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제7회 아시아 영화제에서 이분이 나무주연상 받기도 했어요. 저도 저 마블하는 영화 봤는데 저도 그래서 누군지 알겠어요. 그래요? 그럼 남편분에 대한 힌트도 좀 주세요. 일단은 이제 홍종선 기자님은 알고 계시니까 나이가 드러나네요. 느낌만 좀 쭉 보시기 바라고요. 이재용 MC님께서 생각하는 그분이 맞으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자, 일단은 아버님 이렇게 길게 힌트를 드렸고 남편분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970년대 액션 영화를 즐겨보았던 세대. 이래서 이재용 MC님께서 힌트를 잡으시는 것 같은데요. 각별한 추억이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왼손잡이 시리즈를 비롯해서 명동이나 상하이를 배경으로 한 액션 활극에서 굉장히 선굵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뭐 이런 연기들 때문에 1970년대 대표적인 액션 배우로 불렸죠. 가죽 장갑 딱 끼고 나왔어.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70년대 액션 배우들은 뭐 거의 다 봤을 하니까. 자, 우리 모르시는, 우리 좀 나이대가 어리신 우리 MC와 최정아 씨 기자를 위해서 마지막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힌트. 10여 년의 보살핌. 보살핀다. 이건 보살핀다. 아내가 보살핀. 그렇죠. 저것도 뭔지 모르겠네.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좀 아프셨나 봐요. 10년 동안 아니, 보살피셨다 오히려 세 번째 보니까. 힌트를 헷갈리게 만들어. 그러셨나요? 아까 두 번째까지 확실한 것 같다. 세 번째가 더 어려운 느낌. 우리 두 분은 그래도 대충 아시니까. 알겠어요. 우리 예인 MC랑 최정아 씨 생각나는 사람 없나요? 저는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저도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액션 스타였고 조금 몸이 좀 불편하셨으니까 아내분께서 이렇게 보살피셨겠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역할. 그러면 우리 홍종선 기자님께서 한번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네, 배우 김일아 씨입니다. 저도 그분. 사실 저도 나이 때는 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막 가죽장갑 끼고 멋있게 나오셨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김일아 씨 데뷔 때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도 사실 이 남성미가 물씬한데 데뷔 때는 어땠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 활극의 주인공이었다. 굉장히 마초라고 하는 그 남성미가 물씬 느껴지는 배우였는데 처음부터 배우였던 건 아니에요. 바로 임권택 감독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분 이 아버지가 좀 이름은 좀 이따 나오겠죠. 아버지가 대단한 배우셨고 넉넉했어요. 그래서 별로 배우할 생각도 없었는데 임권택 감독의 제안으로 배우가 됩니다. 그 배경도 그 과정도 재밌는데 일단 데뷔작은 1969년 비 내리는 고모령이었는데 자 이때가 언제냐? 이 대단한 배우가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이 아버지가 배우 하시면서 제작사 운영했는데 원래 이렇게 제작사 운영하면 배우가 제작사 운영하면 이 공식이 있습니다. 부도가 나요. 그러면서 빚더미에 앉게 돼요. 굉장히 유복하게 자란 김일아 씨 갑자기 어려워졌죠 경제적으로. 이때 임권택 감독이 와서 경제적으로 진짜 도움을 준 거예요.
제가 아버님께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하고 도움을 줬어요. 근데 한 번 돈 준다고 이게 가난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임권택 감독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저랑 작품 하나 하시죠. 배우 하시죠. 사실 그 와중에도 김일하 씨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됐다 그래요. 네. 아직 배가 덜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경제적 도움 받았는데 나도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배우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스크린 속의 김희라 씨는 누구나 인정하는 액션 배우가 된 건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냥 타고난 연기력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 김희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1950에서 60년대에 정말 배우로 정말 활동을 많이 했었던 고 김승호 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영화 전문 기자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지난 2005년도에 월드 프리미어 설문조사 결과 가장 위대한 한국 배우로 선정된 데 이어서 지난 2007년도에는 감독이 아닌 배우로는 부산 영화제 사상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회고전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영광된 자리죠. 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연기력으로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대표 액션 배우로 입지를 굳히게 됐습니다. 그럼 김일하 씨와 아내분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김일하 씨 아내분이 아까 말한 영상시대 일기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1976년에 보르네오에서 돌아온 덕파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덕파리의 아내 김일하 쌤하고 두 분이 부부 호흡을 맞추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운명같이 만나게 된 건데 결혼할 때 뭔가 집안 반대 이런 건 없었나요?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근데 그 심한 정도가 일단 당시 김일하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있었던 이혼남이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내분은 초혼이었던 거죠. 김수현 씨는. 그래서 친정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는데 그 아버지, 그러니까 친정아버지가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헌 그릇과 새 그릇이 어떻게 맞춰지냐. 이 결혼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굉장히 반대를 하신 거죠.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 김일하 씨가 대단한 것 같아요. 김일하 씨가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이 친정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네. 아니 지금 오늘 나온 얘기가 이렇게 이 결혼하는 요 과정까지 참 아름다워.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요. 따라다니고 장인어른 설득.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이제 결혼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거잖아. 요 대목까지 보면은 평생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처럼 느껴지잖아요. 요건 정말 멜로 드라마야. 밖에서 본다면 제목이 바람표도가 아니라 평생 사랑을 주는 남편. 그러니까요. 근데 왜 언제부터 또 이렇게 사고뭉치가 된 거예요? 그 기간이 조금 깁니다. 조금 긴데요. 일단 신혼 초 그렇게 힘들게 결혼을 한 그 이후 신혼 초부터 결혼 기간 내내 네, 신혼 초부터? 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김일하 씨의 부인은요,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속썩인 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세도 모자란다. 속썩인 거는 이 손가락, 발가락으로 세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으로 세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 김일하 씨가 본인의 속을 썩였었던 그 횟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재치 있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좀 보태 말씀드리면 아내가 이제 김수현 씨 배우인데 제가 좀 직접 만나뵌 적이 있어요. 근데 속썩인 것도 손가락으로 못 세고 머리카락으로 세지만 남편의 외도 상대 여자도 손가락을 넘어선다. 머리카락으로 세야 된다. 이제 이렇게 비유하실 만큼 정말 속을 많이 썩이셨고 본인 재산은 물론이고 김일하 씨 본인 재산은 물론이고 아내 김수현 씨 재산까지 그 내연녀분한테 갖다 줘서 아주 그렇게 속을 썩이셨다네요. 아니 정말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내분이 미국을 가셨다면서요? 네, 마치 친정 가듯이 화나서 미국으로 떠난 것처럼 근데 이거 잘못 알려진 거라고 김수현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김수현 씨가 말씀하시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비행기 티켓을 주더라. 근데 사실 아들이 먼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딸이 있었거든요. 딸도 가서 공부시키라는 건가 보다 하고 갔대요. 아니 남편이 말한다고 티켓 준다고 가?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김일하 씨가 새벽 2시에 들어오든 3시에 들어오든 오늘 안 들어올지 몰라도 그냥
누워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김수현 씨가 앉아서 옷 다 입고 기다리셨대요. 들어오시길. 이럴 정도로 남편을 좀 어떻게 보면 대선배, 어떻게 보면 연기 또 잘하고 배우 대 배우 부부에서는 그렇게 남편이 좀 연기를 잘하고 대배우면 그 존중하는 게 또 있거든요. 남편이 무서워서 그렇게 새벽까지 앉아서 기다리던 분이니 티켓 주면 미국 가라 하니까 미국 가셨다네요. 아니 근데 그거는요 좀 늦게 들어가잖아 우리가 좀 이제 새벽에 2시 이렇게 들어갈 때 아내가 이렇게 딱 옷 입고 소파에 딱 앉아 들어가다 무서워.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오히려 고단수인가요? 조용히 들어오다가 화들짝 놀라죠. 남편들은 크게 공감하네요. 그러면 아내분 미국 가신 이후에 김일아 씨와 왕래는 자주 하셨대요. 어떠셨대요? 네, 김일아 씨가 미국에 자주 오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일단 워낙 바빴고 그리고 가끔 오더라도 하루 만에 또 돌아가고 했다고 하거든요. 체력이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사실 미국 갔다가 돌아오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루 사이에도 이 미국 집으로 간 남편 김일아 씨를 찾는 전화로 정말 난리 한국이 들썩들썩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뭐 몇 편씩 동시에 찍을 때니까 그랬나 보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걸 다 감내하고 사셨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김일아 씨 아내 김수현 씨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부자 씨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아이들 눈 보면 내가 이혼할 수 없었다. 나도 수십 번도 더 이혼을 할까 말까 생각했다. 근데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 아이고 나 혼자 속 편하자고 아이들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아이들한테 내가 아빠 뺏을 자격은 없지. 이 마음으로 버티셨다면서 김수현 씨 옛날 얘기하시면 우십니다. 네, 그 옛날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그 침대 밑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아빠 한 번만 기회를 주라고. 그래서 자, 다들 이렇게 감내하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화병 같은 것도 날 텐데. 그렇죠. 일단 마음고생이 심했었던 이 아내분이 급기야 귀까지 멀었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의사 선생님 말에 의하면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었다고 하는데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들리지 않는 상태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아내분의 그 속 썩는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미국으로 떠나신 이후에 어느 정도나 따로 살았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김수현 씨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 상태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자주 오지도 않았고 뭐 거의 연락도 안 되는 때가 숱했고 그래서 무려 13년간을 따로 살게 됩니다. 13년. 그렇게 따로 살았으면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나? 하셨죠. 근데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때문에 내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애들 생각해서 하고 엄마의 자리를 지키느라고 그거를 버티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막 무서워하셨고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내로서 뭐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지켜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또 김일아 씨가 어디 다큐멘터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좀 어렵게 사는 모습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세 번째 힌트가 10여 년의 보살핌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기억합니다. 부산영화제에서 이렇게 영화 시 윤정희 씨랑 이창동 감독 영화 찍고 입장하실 때 몸이 좀 불편하셨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자, 13년간 연락이 안 됐다고 했죠. 그래도 좀 전화 통화는 됐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내분이 그래서 남편 수소문을 어디다 한 줄 아세요? 한국에 있는 아는 스님께 저희 남편 좀 찾아주세요 이러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편의 거처가 수소문이 듣는데 그게 어디였느냐? 남편이 병원에 계시던데요. 몸이 많이 아프시던데요. 아니 지금 이렇게 남편 때문에 속 썩었다고 해놓고 이거 이혼이나 마찬가지야 해놓고 또 그 얘기 듣고 김수현 씨 바로 비행기 제일 빠른 거 끊어서 달려오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얘기하는 13년 별거 후에 10여 년의 보살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또 받아주셨대요 다시?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바로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지고지순한 정말 아내의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본인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다고 그랬고. 근데 한국 와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내조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내가 당신 낳게 하고 내가 끝낸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어요. 어떤 유언을 하셨는데 그래요? 아버지가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전화를 하셨다고 그래요. 애미야, 아범 용서해줘라. 아니 근데 또 이 한마디에 우리 김수현 씨 마음이 녹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아버님이 내 딸도 내 딸이지만 남자 대 남자라 김일아 씨 마음이 이해가 됐던 건지 혹은 그래도 이게 내 딸을 위한 길이다 생각하셨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버님이 전화하셔서 딸아, 아범 용서해줘라. 이 한마디에 마음을 바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바꿔서 내줘도 잘했지만 그 뒤에 아버님 이제 유언이라고 했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또 데려가야 되잖아요. 이 남편 또 찾아서 여기서 찾아서란 말이 중요해요. 뭐냐면 10여 년 보살펴서 극진히 내조해가지고 병상 회복됐더니 남편이 또 바깥으로 놀러 다니시는 거예요. 남편 찾아서 예쁘게 반듯하게 옷 입혀서 이 남편분을 장례식장에 데려갔다고 하시네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혹시 근데 아세요? 두 분 되게 저는 좋아 보여요. 뭐가 좋아 보이냐면 김일아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돌아보니까 너무 내 일방적으로 내 생각만 하고 부부라는 거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나 김일아로서만 산 것 같다. 그게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다. 지금 아내한테 좀 잘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하고요. 두 분 리마인드 웨딩도 하셨어요. 그래서 또 김수현 씨 또 이러면 또 마음 녹습니다. 두 분 어느 행사나 가면 요새 자주 같이 함께 다니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네. 힘든 시기를 어쨌건 극복을 했어요. 아내의 사랑으로. 앞으로는 그런 좋은 모습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그 환경 속에서도 정말 끝까지 가정을 지켜내셨네. 네, 꼭 다시 대단하신 태어나도 거죠. 결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오늘 말을 길게 하면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인생 기니까 오늘 나오셨던 이 남편들 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20년, 30년, 40년.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입장에서 오늘 기획은 저에게 조금 잘못된 기획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 네, 오늘 스타들의 이야기, 참고 산 아내들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전 도로주행 시험을 볼 때 경로가 헷갈려서 탈락하신 분들 계시죠? 이제는 동영상으로 주행 경로를 익힌 뒤 시험을 치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노란색 운전면허 시험 차량이 왼쪽 깜빡이를 켭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나오자 속도를 낮추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규정 속도를 지켜 서행하십시오. 서울 서부면허 시험장에서 치르는 도로주행 시험 경로를 주행하는 영상입니다. 시험 감독관이 직접 운전하면서 응시생의 시선으로 촬영한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운전학원을 다니는 대신 개인 차량에 주행연습 글씨를 붙이고 연습면허로 도로주행 시험을 대비하는 응시생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주행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차량에 주행 연습을 붙이고 이제 운전 연습을 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코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각각 4개씩 있는 코스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 부분을 추가적으로 넣고 이제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를 표시를 해드림으로써 이제 도로주행 주행 풍경이 익숙하지 않은 응시생들이 미리 경로를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로교통공단은 주행 영상이 모범 답안은 아닌 만큼 영상으로 경로를 익힌 뒤 반드시 연습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박건영입니다. 오늘은 또 수능 예비 소집일이 있는 날이네요.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을 우리 수험생들 힘내십시오. 네,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